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월요일 영국의 소리 방송 뉴스데스크의 뉴스걸입니다. 정치 기사입니다. 존슨과 헌트가 당원 투표 결과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일간지 선 신문이 주퇴한 마지막 TV 토론에 참가하였습니다. 15일 월요일 저녁에 이루어진 토론은 후보자들에게는 투표 결과 발표 전에 가지는 마지막 공개 토론회이기도 하였습니다. 브렉시트에 관련하여서는 존슨의 노딜 브렉시트의 선택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성에 대해서 제레미 헌트가 동의하는 입장이 되어서 헌트도 수상이 되면 마지막 시각에는 노딜 브렉시트를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존슨은 아일랜드 공화국의 북아일랜드의 국경을 개방하는 문제 즉 백스톱을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스톱에 시간적 제한을 주거나 영국이 백스톱에서 철수할 수 있는 일방적 권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헌트 후보도 전적으로 동의함으로써 두 후보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토론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보리스 존슨이 예상을 깨고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4명의 미국 민주당 여성 의원들을 향해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한 말은 다민족 국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언행이라고 비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켜서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당원들의 투표권 행사만 남았습니다. 많은 당원들이 인간적으로는 제레미 헌트가 좋은 사람인데 정치인으로는 존슨이 낫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래전에 사용 금지된 독성 물질이 영국 엄마들의 모유에서 발견되었다고 스카이 뉴스가 보도하였습니다. 이어서 스카이 뉴스는 영국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해한 독성 물질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도하여 시청자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었는데요. 보도에 의하면 화재 시 불길을 제어시키는 화염방지제 농축물이 모유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하원 환경조사위원회에서 나왔고 집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트리스, 어린이 침대, 소파 등의 가구에 처리된 화염방지 물질이 원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 메리 크레그 회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그런 위험 독성 물질에서부터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엄마들의 모유에서 그런 물질이 검출되는 걸 보라고 경고했습니다. 발견된 독성 물질은 소파나 매트리스에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물질인데 사실은 오래전에 사용 금지된 화공약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런 문제에 손을 놓고 있어요. 이에 관련 정보 관련자는 영국의 안전기준 조건이 유럽에서 최고 수준이란 말만 합니다. 크레그 회장은 우리의 조사 결과를 보고 정부는 실제 그런 독성 물질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유럽 뉴스입니다. 융카 대통령의 후임으로 11월 1일 취임할 어슬라 레이언 대통령 지명자가 오늘 유럽의회에서 질의응답식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의 뒷방 밀담에서 지명자가 확정되자 다른 회원국 대표들의 불평이 많아졌었습니다. 이에 대한 무마책으로 지명자가 설명회를 하고 최종 신임 투표를 한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설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진보적인 정책에 착수할 것을 약속했고 또한 임금과 성평등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 이사회에서 성별균형에 대한 쿼터를 설정하고 노동조합의 모든 근로자가 적절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정책에 관해서는 목표를 적어도 50% 이상 끌어올리고 1990년도 수준에 비해서 2030년까지는 40% 정도의 배출가스를 줄이는 계획을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나라들과의 교역에 관해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방법에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동부 유럽에서 발생한 정치적 망명자를 받아주는 아량을 보여 유럽의 짐을 나누어 지자고 부탁하였습니다.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브리스 존슨이 무효로 규정한 현재 협상안이 최선의 안임을 확인한다며 만일 영국이 회원국 연장을 요구한다면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개기월식 소식입니다. 지구와 태양이 달과 일직선이 됨으로써 벌어지는 멋진 광경이 오늘 16일 밤에 펼쳐진다고 인디펜던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아폴로 11호가 50년 전 달에 도착했던 날과 같은 날이라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달이 크게 보이는 슈퍼문 현상과 동시에 붉게 보인다는 블러드문 현상을 같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35년 만에 다시 온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월식은 영국을 비롯 아시아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에 도착해서 인간의 발자국을 남겼던 우주인이었습니다. 아폴로 11호의 우주선 속에는 3명의 우주인이 있었습니다. 암스트롱이 캡틴이었죠. 때문에 그가 먼저 내려서 달의 흙을 밟는 영광을 얻었고 감격적 순간은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는 그의 이름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닐 암스트롱은 미군 공군에서도 톱 조종사였습니다. 6.25 한국전쟁에 참가하여 공중전을 하던 중 자신의 전투기가 적탄에 맞자 스스로 의자를 눌러 탈출하고 살아 돌아온 역전의 용사이자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전쟁 영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에서는 오늘 밤 9시에 일어난다고 하니 저녁 먹고는 하늘만 쳐다보아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